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원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명사초청같이 새로운 분들을 또 모시고 새로운 기획을 하게 되는데요. 이종승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법무법인 감천에서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종승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스타트를 끊으면서 제일 궁금했었던 게 네네. 계약서를 쓸 때에 기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네. 계약서에 대한 위험성 분명히 알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건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을 때 예, 예.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대비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네. 좀 궁금하거든요. 계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 문제다 보니까 네네. 돈이 오고 가는 시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봤을 때 그 상대방의 급부의 내용과 거기에 맞춰서 지급되는 금원 지급 시기를 잘 맞춰서 네. 챙겨두시면 좋고 급부 내용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네. 이행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계약 기간 내에 이게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뭐 손해배상 규정 같은 것도 넣지 않습니까? 네네. 뭐 예를 들면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지체상금이 관행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건설 쪽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지체상금 규정을 두어서 상대방의 이행이 정해진 시기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네네. 있게끔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들어가지 않는 케이스들도 많이 보게 되었었고요. 손해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손해배상액을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물어줘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겁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금전을 지급하는 쪽에서는 이제 민법이나 상법상 정해져 있는 이제 법정 이자로만 이제 보통 책임을 지게 되면 되는데 계약 상대방이 되는 반대쪽의 입장에서는 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는 손해배상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것을 계약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네.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특별 손해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법률상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아, 예. 이게 그 저희 같은 일반인 네. 입장에서는 예, 예. 그냥 심플하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계약 하나 했다가 제가 손해배상이 훨씬 더 클 것 같으면은 네네. 이 계약은 사실상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들고 네. 반대로 내가 어디까지 손해를 볼지를 대충 알면은 그걸 내 계약서에 좀 잘 넣고 또 유능하신 또 변호사님을 또 등에 업고 있으면 네네. 나중에 소송이 걸리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방어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추가로 질문이 오시면은 네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아, 해주시길 예. 좀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계약서에 대한 부분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상당히 많을 건데 아까 뭐 건설업 얘기 주셨잖아요. 네네네. 건설업 말고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금전이 오고 가는 시기에 주안점을 두셔서 네네. 급부의 이행 시기 네네. 정도를 포인트를 두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의 이제 주제가 있는데 회사하고 종업원들하고도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로계약서. 네네. 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들이 근로계약서를 잘 안 씁니다. 아무래도 이제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기업 문화가 이제 문제라고 볼 수 네네네. 있겠죠. 네. 사실은 얼마를 받고 일한다는 것도 네. 잘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근로계약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보통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의 피해자는 근로자가 조금 더 높겠죠. 이제 그런 위험성은 있는데 네. 이제 거꾸로 근로자 입장에서 이제 노동청을 통해서 네네. 그 사업자를 고발이죠. 신고한다거나 네네네. 그러면은 사업자의 위험 부담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네. 위험 부담이 생각보다 좀 크죠.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네네. 법적인 이제 제재가 있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분들도 네. 근로계약서 작성에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이 근로자와의 이제 업무를 정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뭐 성과보상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맞습니다. 성과보상에 관한 규정들도 네. 어떻게 또 담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뭐 세액공제로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회사에 우리가 또 대항할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네. 상당히 다양해지는 바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내용이 네. 어느 정도 이제 특정이 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거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세액공제라든지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 그런 부분을 명시하면 네네네.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회사의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 제가 많이 다루는 영역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질문도 많이 드려보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네. 회사 대표이신 임원분들, 이분들은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일반 직원과는 다르게 네네. 이제 위임 계약서를 통해서 네네네. 예,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통 이제 업무를 보게 네네. 되시
거죠. 그러면 민법상으로는 위임 계약에 해당을 하는 거고 예. 688조인가요? 뭐 위임 무보수가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왜 무보수인가요? 이게 화가 나는 규정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위임 계약의 이제 본질은 계약상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도 네. 수임인과 위임인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무상 계약으로 이제 취급이 되고요. 네. 이제 특별히 당사자 간에 정했을 때만 그 보수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법률과 현실과의 어떤 괴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위임 계약에서 무보수로 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렇죠. 네, 보통은 유상 계약으로 네네. 네, 보수가 있는 계약으로 많이 네네. 이루어집니다. 네. 이게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생기는 게 주주들,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별로 탐탁지 않아 했던 주주들이 네. 이걸 이제 태클을 걸더라고요. 당신은 무보수가 원칙인데 무효 소송을 건다라든지 네. 이런 케이스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아까도 조금 언급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회의록이라든지 네. 그 계약서가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방어 네네. 방법이 되겠고 근로계약서가 됐든 위임계약서가 됐든 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두면 네네네. 아주 좋은 방어 방법이 되겠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세무사님들을 통해서 기장을 통해서라도 네네. 장부라든지 그런 네네. 게 정리되어 있다면은 또 어느 정도 방어는 될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연히 법상으로 이사가 3인이 넘어가야 이사회가 성립이 되는 거고 예. 3인이 있지 않으면 주총에서 정하게 되는 부분인 네네. 건데요. 네. 이거에 대한 명확성이 예전에는 그렇게 진지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이런 소송 사례들이 자꾸 걸리다 보니까 네. 이런 걸 가지고도 문제를 많이 삼더라고요. 예. 근데 결론은 제가 느낌에는 대항할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 건데 법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어떤 적절한 시점에 이거를 제대로 갖춰줬을 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돼가지고 예.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이상한 세무사였습니다.